중국에서 FSD가 테슬라가 허가받으면 테슬라 주가는 날개를 잡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뭔가 딜을 주고받을 겁니다. FSD를 허가해준다? 일론 머스크 정말 테슬라 주주들 난리 나는 거예요.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의 공개 테스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국내 정치라든지 매크로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 관세 정책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테슬라의 변동폭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변동성은 통과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1,000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테슬라가 올해 2배 뛴다, 이런 초강세론이 좀 등장했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또 현실성이 있는 내용일까요? 네, 현실성이 있죠. 뭐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800 간다는 건 다 FSD 때문입니다. FSD가 당장 매출을 테슬라에게 재무제표에 기여하는 건 저는 2025년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도 저는 좀 빠르다고 보고 있고요. 2027년 정도 되어야 FSD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저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FSD가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부의 허가 없이는 FSD는 돈을 만들 수가 있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지금도 자발적으로 FSD를 하면서 슈퍼바이즈드, 전방 주시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FSD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FSD를 지금 미국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부 허가가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는 시장이 확대돼야 돼요. 미국 북미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되는 게 되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오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벌써 보세요. 틱톡 금지됐다가 15시간 만에 다시 트럼프가 풀어줬죠. 그러면서 75일 딱 줘요. 이거 딜하겠다라는 거죠. 뭐 90일도 아니고 100일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75일 줄 테니까 중국 나한테 딜 가져오라는 거죠. 틱톡을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가장 꽃놀이패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테슬라고 하나는 애플이에요. 애플은 여러분 전체 매출의 25%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30%가 넘게 중국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죠.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중국 매출 대단히 중요하고요. 중국에서 근데 FSD까지 허가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입 찢어지는 거거든요. 테슬라 주주들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미워하신 분들 대단히 많으신데, 중국에서 FSD가 테슬라 허가받으면 테슬라 주가는 날개를 잡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뭔가 딜을 주고받을 겁니다. FSD를 허가해준다? 일론 머스크 정말 테슬라 주주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틱톡까지 거 허가해주는 것 딜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만, 아니면 뭐 태무를 죽이면서 틱톡을 살리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 옵션들은 대단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만, 테슬라에게 있어서 올해 부분은 FSD에 대한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의 공개 테스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테슬라의 전체 역사에서 모델 3를 만들면서 테슬라 주가가 상한가를 찍었던 그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가 되면은 중국에서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엄청나게 전통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선택의 압력을 받습니다. 자, 지금 현대 기아차의 현재까지 입장은 스탠드 언론이에요. 우리는 엔비디아랑도 같이 안 하고, 구글하고도 같이 안 하고, 중국하고는 당연히 같이 안 하고, 테슬라랑도 같이 안 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가능성, 현실화될 가능성 매우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은 선택을 하겠죠. 갑자기 혼다가 손을 들 수 있어요. 우리는 구글하고 하지 않고 테슬라랑 하겠습니다. 저 통과까지 한. 저거를 우리 FSD를 혼다에 달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뭐 르노나 또는 뭐 스텔란티스가, 푸조나 시트로엔이나 피아트가 우리는 그냥 테슬라랑 같이 갈래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럼 피처폰에 남아있는 회사들이 옴니아라도 만들어야지 라고 하다가 안 되면, 옴니아도 안 되면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현대기아차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기업이 한두 군데만 나와도 선언하는, 왜냐하면 당장 또 FSD를 선언한다고 그 다음 주부터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론 칩들 다 그 자동차에 설치를 해야죠. 8개의 카메라 동시에 또 달아야죠. 위치도 유사하게. 이렇게 하려면 생산 라인 조정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FSD를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과거에 인텔 인사이드처럼
좀 안 좋다. 인텔 인사이드 그래서 테슬라 인사이드, FSD 인사이드 할 수 좋은데 인텔이 망하고 있어서 인텔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컴퓨터를 팔면서 인텔 인사이드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전체 컴퓨터는 삼성이 만들고 LG가 만들지만 인텔 인사이드라고 과거에는 자랑하듯이 얘기했었죠. 지금은 전혀 자랑할 거리가 못 되지만 근데 예를 들면 테슬라 인사이드라고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형국이 나오면 이것이 현실화돼서 매출로 전환되는 것은 1년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공장 라인 다 바꿔야 되고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성사가 되고 그러면 1년 뒤에 이쪽 매출은 AI 매출은 급증할 거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은 주가는 날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공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힘든 시기를 보내겠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웰스파고가 테슬라 주가가 70%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이게 인도레앙 쇼크나 경쟁 심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등 같은 악재로 인해서 이게 내리막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일리 있죠. 여러분 저는 테슬라 주가가 무조건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항상 if절이기 때문에 if절은 if not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if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FSD 공개 통과를 한다면 스타쉽을 타고 나를 거지만 못한다면 바닥으로 추락을 할 것이고 그리고 IRA법은 예산이 관련된 국가 예산과 관련된 거는 반드시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을 폐지했으면 트럼프가 취임식하면서 100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포함됐을 거예요. 안 된 이유는 그거는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조정하려면 여러분 6개월은 걸릴 겁니다. 상원과 하원과 상원 다 통과하는데 민주당 다 필리버스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필리버스터를 절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두 달 만에 결정될 게 아니라 최소 6개월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IRA법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작동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없어지면 테슬라에게 손해입니다. 테슬라도 당연히 $7,500씩 받고 있는데 당연히 이 이익을 구가해야죠. 자동차를 싸게 살 수 있다는데 소비자가 왜 안 사겠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모델 Q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비싸지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좀 지불의사가 높은 사람들은 사시고 모델이 좋아졌으니까 FSD도 있으니까 안 되는 분들은 모델 Q로 가세요라고 선택지를 넓혀줘야 됩니다. IRA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선택지를 넓혀주지 않으면 매출은 감소할 가능성 웰스파고가 한단 말 정확하게 맞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고 경쟁 심화는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공세죠. 자꾸 차량이 여러분 오토3 보세요. 3,100만 원 보조금도 없이 3,100만 원대의 차량이 나온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글로벌에서 중국에서 입지가 대단히 위축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상에서 모델 Q가 나오는 것, 주니퍼가 잘 팔리는 것, 그리고 여기에 FSD에도 중국도 FSD에 날개를 달아줘서 많이 팔게 해주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테슬라에게는 2025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에서 안 좋은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웰스파고는 전통적인 비어리시한 그 테슬라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터를 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되겠지만 충분히 70%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부 하에서의 이러한 중국과의 갈등이 딜을 쳐서 트럼프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거든요. 땡깡 부리면서 트럼프가 이러면서 서로 땡깡 부리면서 더욱더 관세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생기고 이자율 높아지고 이자율 하락 페드가 이자율을 안 내려주고 막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더욱더 안 좋아지는 이자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매크로적인 상황의 불확실성도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예측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록을 도입한다는 이제 소식이 있던데요. 그록이 뭔가요? 그록은 이제 X.AI에서 만들고 있는데 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젠슨 왕도 이런 역사는 앞으로 깨지기 힘들 거라고 했죠. 10만 개의 GPU를 연결하는 슈퍼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록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거대 언어 모델은 두 가지 지점에서 테슬라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차도 올해 도입을 한다 그러고요. 독일 차들도 폭스바겐 도입을 했는데 챗GPT를 갖다가 차에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써보시면 알겠지만 음성 인식 능력이 실이라든지 빅스비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빅스비 어디 가자 이런 거 잘 안 됐는데 테슬라 그록이라든지 챗GPT를 갖다가 자동차에 인테그레이션 시키면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내비게이션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스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야 저기 에어컨 켜줘.
뭐라든지 어디로 가자 내비게이션 맞춰줘, 야 영화 뭐 좀 틀어줘, 음악은 뭘로 좀 바꿔, 뭐 이런 것들이 운전하면서 훨씬 더 안전하게 보이스 컨트롤링이 가능해진다는 부분에서 그록이라든지 챗GPT가 자동차의 인카 인포테인먼트에 결합되는 건 대단히 중요한 편의성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본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건 여러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 모델에서 AI 모델에서 학습이 된 건데,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큰과 토큰을 연결을 시켜서 토큰을 생성할 때 확률적 스토카스틱하게 추론해내는 거거든요. 즉 강정수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쓸까, 이쁘다로 말이 확률적으로 60%, 강정수는 멋지다 35%, 강정수는 문제가 많다 85%에서 강정수는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차량을 하나의 토큰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정수를 하나의 토큰으로 볼 수 있고 강과 정수를 떨어뜨려서 두 개의 토큰으로 볼 수 있는데, 항상 넥스트 토큰을 확률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구글 같은 경우도 웨이모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저쪽에 상대방에 5대가 있어요. 그러면 한 대 지나간 다음에 내가 싹 껴버릴까? 2대 지나간 다음에 좌회전을 해버릴까? 아니면 5대 지나갈 때까지 할까? 이것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주행의 FSDA로 그록을 결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록은 FSDA 결합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카 인포테인먼트에서 보이스 컨트롤링으로서 결합시킬 수 있다는 두 가지 점에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록을 결합시키는 것은 테슬라에게 이점이 됩니다. 이게 정말 현실화되는 날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겠네요.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네요. 네네. 이게 근데 또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야 이게 또 테슬라한테는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요구하는 게 있죠. 그록하고의 협업을 이제 뭐 그록도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긴 합니다만, 그록하고 사실은 그록을 만든 X.AI하고 테슬라하고는 지분 관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X.AI의 주식을 테슬라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또 이제 주주 전체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 이런 부분도 2025년에 결정되지 않을까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그 업그레이드된 이제 모델 Y가 이제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네. 전과 이게 뭐가 달라졌나요? 모델 Y 주니퍼요. 제가 차량 자체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하튼 발표되자마자 하루 만에 5만 대가 예약이 됐죠. 그래서 이제 3월 정도부터 이제 배송이 시작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5만 대는 어느 정도 숫자냐? 테슬라가 기록적으로 중국에서 판매가 11월, 12월 있었는데 12월에 판매된 것이 6만 1,000대였어요. 한 달 내내 모델 Y가. 근데 하루 만에 5만 대가 됐다는 건 엄청나다라는 거고, 엄청나게 중국 사람들이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디자인도 변했고요. 당연하게 그건 여러분들 영상 속에서 많이 이미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행 거리도 늘어났고, 안에 인테리어도 바뀌고, 사실 모델 3 퍼포먼스도 진짜 다른 차가 돼서 나타났잖아요. 모델 Y도 완전히 다른 차가 돼서 저는 나타났다고 보고, 저는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새로운 배터리도 지금은 쓰고 있는데, 더 많은 배터리들이 또 미국에서는 미국에 맞는 에서 생산되는 LFP 배터리가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는 것이 모델 Y에 들어가서 보조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배터리가 들어가면 미국에서는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양원 체계로 가죠. 지금 그래서 CATL이 만들어냈던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량은 유럽 수출이나 중국 판매, 그다음에 한국 수출 쪽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서 생산된 건 미국에서 배터리가 생산된 것이 결합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모델 Y의 모델은 디자인 페이스리프트라는 건 디자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5만 대를 선주문하겠죠. 저는 대단히 좋아졌고, 개인적으로도 제 체형으로도 볼 때도 지난 모델 Y는 뭔가 조금 저한테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은 전혀 아니었는데, 이번 거는 정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갈수록 테슬라를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 회사로 인식하기보다는 또 약간 어느 정도는 트럼프 수혜주, 그리고 우주, 자율주행, 관련주,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내용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좀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테슬라 주가는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잘 몰라서 변동성이 대단히 높죠, 여러분. 항상 높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변동성이 높다는 건요, 펀더멘털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변동성이 펀더멘털이 약하면 변동성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냥 조금만 자국만 줘도 파르르 떨리고 원래 그렇잖아요. 기초 체력이 좋은 친구들은 툭 쳐도 안 넘어져요. 근데 기초 체력이 약하면 툭 치면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네. 그래서 테슬라에게 과제는 그 기초 체력을 빨리 더 키워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펀더멘털은 여러분 재무제표상의 펀더멘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지금 들어오진 않아도 들어오는 것이 확실성이 90%가 넘는 어떠한 미래의 매출, 이런 부분들은 펀더멘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SD가 질적으로 좋아지고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된다, 이런 것은 뭐냐면 당장 매출로서는 안 하지만 매출로 들어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12개월 내에 또는 24개월 내에 90%다 이러면 이거는 펀더멘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펀더멘털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변동성이 높은 거고, 앞으로도 이 변동성은 펀더멘털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파르르 떨릴 거라는 거고, 펀더멘털의 첫 번째 관문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FSD의 언슈퍼바이즈드의 통과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테슬라 주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통과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12개월로 본다라면 저는 한 달치나 뭐 두 달치를 예측할 수는 없고요. 저도 $1,000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가 된다라면. 근데 아마 FSD 버전 14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 테스트 안 할 겁니다. 아마 일본 다음 주에 있을 1월 말에 있을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결코 매월에 텍사스에서 실행한다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다만 상반기에 한다, 또는 상반기가 늦춰져서 하반기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2025년 내내 할 거야. 요 정도가 나오면 더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니까요. 뭔가 2024년 5년에 한다는 건 작년에도 얘기했던 말이니까, 작년 10월에도 얘기했던 말인데 어머 이 친구 발언에 변화가 없네. 이건 뭐냐면 버전 13으로는 결코 시도를 안 할 겁니다.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버전 13으로 들어갔다가 통과 못하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버전 14 정도로, FSD 버전 14 정도는 내놓으면서 공개 테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내부적으로 벌써 버전 14가 나와서 내부 테스트가 하고 있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버전 14가 나오려면은 최소한 2, 3개월은 최소한 소요가 될 거고, 먼저 공개 테스트를 하기 전에 뭘 하겠습니까? 비공개 테스트를 테슬라가 먼저 하겠죠. 공개 테스트 통과할 수 있을지. 그럼 비공개 테스트하는 기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버전 14가 나오려고 해도 앞으로 3, 4개월은 더 걸릴 거고, 내부 테스트를 해도 2개월은 걸린다고 치면 5, 6개월은 지금 걸려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때까지는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불안전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국내 정치라든지 매크로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 관세 정책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테슬라에게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테슬라의 변동폭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변동성은. 그래서 올해 저는 상반기까지는 대단히 변동폭이 큰 주식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리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날짜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서 올해 제가 기대하는 건 7, 8월 정도에는 테스트가 시작되지 않을까. 늦어도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되게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